수급이 답이다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을 이끈 것은 또 외국인이었죠. 3,2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최강찬 전문가는 오늘장 수급 어떻게 봤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키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키맨은 오늘 하락을 했었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전히 역시 외국인 투자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언제까지 좀 이런 매도 패턴을 보여줄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까지 계속 매도한다. 그거는 사실 그 신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락된다. 그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완벽한 가격 매력이 생길 때,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희석이 될 때, 그 두 개의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될 때, 그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완화가 되겠죠. 일단 외국인들은 10일 연속 우리 증권시장에 대한 매도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1900선, 1950선 이하 에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의 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흠은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매도가 완화가 되겠지만 어설프게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가랑비에 속을 젓는 듯한 그런 우리나라 속담대로 외국인 매도로 인한 또는 외국인 매도하는 종목들은 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약세 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는 지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중국의 PMI를 봐도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기댈 수 있는 부분이 가격 매력일 것 같은데 대부분 증권사들 분석을 보니까요. 1900선 아래에서는 그래도 PER로 봤을 때 8배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제 매수로 좀 적극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던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1900포인트가 이하가 된다면 조금 단기 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가격 매력이 있는 시장이면 분명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종목이에요. 종목이 그냥 거기서 일시적인 반등, 추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 정도가 나온다라면은 보유자들도 그다음에 신규 매수자들도 참 부담이 되는 그런 흐름이겠죠. 해서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중기적으로 1900 이하가 아주 대단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라고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큰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 주로 어느 쪽을 매매했습니까? 네.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1,500억 정도 매도가 들어갔고요.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408억 매도가 들어갔는데요.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매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매도가 1,500억 들어갔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뚜렷이 나빠서 바른 것보다는요. 바스켓 매도였다라고 좀 성격이 좀 짙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운수장비 업종은 기업 실적 악화 우려감이죠. 기아차에 대한 어떤 3분기 실적 쇼크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작용을 했는데 오늘 기아차를 기관이 무려 150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도 23만 주 가량 매도를 좀 했죠. 그러면서 현대모비스도 7만 3천 주 가량 매도를 하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연일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오늘 자동차 쪽에 대한 그런 매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조선주 쪽에 대해서는 유달리 삼성중공업에 대한 어떤 집중적 매도가 있었던 것이 특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떤 분은 기관이 참 무식하게 매매하네요 하면서 말씀하시던데 속상한 마음이 묻어있는 이야기 같았어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히 기아차에 대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센데요. 이런 부분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일단 오늘의 특징주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특징 업종은 자동차 쪽에서 현대모비스를 좀 골라봤습니다. 네, 완성차가 아니라 모비스로 꼽으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자동차 쪽은 제가 많이 좀 다뤘었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가격 경쟁력, 환율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은 지금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본과 독일 자동차 쪽에서의 어떤 가격 경쟁력 약화는 상당히 좀
염두에 좀 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를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나 단기 실적의 고점과 그리고 성장률 둔화에 따른 어떤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 원화의 어떤 강세 흐름을 지금 맞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31일 날 또 일본 BOJ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또 대규모의 양적 완화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때는 또 다시 한번 N자 현상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그런 흐름들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국내 1위 자동차 모듈 업체이기도 하죠. 결국은 그 종합 부품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 둔화 우려감에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경영 환경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품 단가 인하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동차 시장도 이제 성장기가 지나서 성숙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요. 중국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신성장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빠졌고 그 이후로 시차를 두고서 부품주들이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 좀 매수는 경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관점, 매수를 하더라도 짧게 보는 그런 관점이 좋겠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도 경계를 해야겠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강자 전문가와 함께 수급이다비다 살펴봤습니다. 엔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 석 달 만에 80엔대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모습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내일장 전략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 스탕론